유일한 해결 방법은 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성범죄 피해자로서 적정한 합의금이 어느 정도 선이 되는지, 성범죄 피해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성범죄라고 하면 성폭행을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 성희롱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걸 법률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성폭행 강간을 의미하는 거죠. 강제로 간음 행위를 당했을 때 강간, 그리고 강제로 추행을 당했을 때 강제추행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고, 거기에 이제 파생돼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이나 추행을 당했다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꼭 성기를 매개하지 않고 성범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유사강간 이런 식으로 파생되는 죄명들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 흔히 이제 성희롱을 당했다, 성적으로 모멸감이 드는 말을 들었다 하면 성희롱도 범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형법에는 성희롱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요. 성적으로 이렇게 성적인 농담을 했을 때 가해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아니고, 그런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데 형사 처벌은 받지는 않고요. 그렇게 성범죄는 이 정도 종류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가 금전적인 피해 보상 원하는 경우에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악의적으로 그렇게 선한 사람을 가해자로 모는 시선도 실제로 존재하고요. 흔히 얘기해서 꽃뱀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분도 있고 한데, 실제로 피해가 입은 게 맞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은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 절차적 그런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는 사건을 겪고 나서 보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본인의 이제 권리는 당연히 찾으시는 게 맞는 거고요. 오늘은 그런 성범죄 피해를 겪으신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피해자로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될 수 있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나의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현대 시대 말고 예전에는 손을 자르고 함무라비 법전처럼 이에는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 배상주의이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라고 하면 그걸 저희가 배상받는 방법은 금전적인 보상 방법밖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고,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시선에 구애받으실 거 없이 유일한 해결 방법은 금전 배상 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범죄 피해자로서 알아야 할 절차와 그 쟁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범죄 피해를 입으면 모두 공통적인데, 최초에는 이제 피해자로서 고소장을 낸다거나 한 이후에 나의 피해가 어떠한 건지를 진술을 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좀 특수성이 있어서 이게 되게 개인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아는 피해자들이 여성분인데 여성분이 남성 수사관 앞에 나가서 자기의 그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린다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절차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보안 장치들이 있어요.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해서 당당하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수사관 앞에서 진술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어렵다 해서 사전에 요청을 하면 인근 해바라기 센터라고 해서 좀 좀 따뜻한 분위기에서 상담사를 통해서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수사관 앞에서 나가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옆에 동석해서 나의 피해를 진술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장치도 있고, 당연히 변호인이 선임이 되어 있으면 그 변호인도 그 동석하에서 피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보완 장치가 있어서 그렇게 피해 진술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피해 진술이 이루어지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가해자를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해 본 결과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가해자에 대해서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 송치 단계에서 사건이 보안 수사를 요한다 해서 경찰로 내려올 수도 있고, 추가적인 진술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린다라고 하면 이걸 확인하기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모두 한 자리에 불러서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대질 신문 절차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뭐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있다면 가해자,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는 거 원치 않는다고 하면 그러한 조사를 분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 전에 나의 진술을 미리 열람을 해서 그 대질 신문 기일 때의 진술과 나의 최초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뭐 미리 좀 준비를 해드리는 식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범죄들과 달리 성범죄는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강간 행위라고 하면 뭐 강간 직후에 피해 사실이 신고가 됐다고 하면 뭐 DNA 채취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건 되게 극히 드문 일이고, 보통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 있기가 힘들어요. 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적으로 찍는 CCTV가 있기도 어렵고 실내에서 보통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뭐 살짝 만지고 도망가는 형태의 범죄가 많은데 그런 거에 CCTV가 찍힌 게 없다고 하면 사실 아무런 증거가 없죠. 그럴 때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되는데 나의 진술이 오락가락 한다, 예전 진술과 뒤의 진술이 맞지가 않고 모순이 된다 하면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면 가해자 혐의 입증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진술에 있어서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서 변호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하면 수사관들이 피해자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느냐 혹은 합의 의사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정신적으로 피해가 너무 심각해서 나는 뭐 배상 같은 거나 합의 의사는 전혀 없고 오로지 강한 처벌만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기서 배상을 해준다고 할 때 그 배상에 응하지 않을 필요는 굳이 없는 거라서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합의 절차를 저희가 주재를 많이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배상은 금전 배상이 원칙이고 피해를 회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절차가 뭐 금전으로 배상받는 절차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걸 이제 금원으로서 배상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그건 당연한 본인의 권리임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배상명령 신청 절차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 피해자가 이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판결로 나의 피해 보상금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민사재판부, 그러니까 민사판사의 명확한 심리 없이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라서 형사재판부가 배상명령을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쉽게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같이 피해가 금전적으로 정확히 추산되기 어려운 성범죄 같은 경우는 보통 위자료 청구가 되는데, 나의 위자료가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 이런 거는 사실 뭐 개인의 뭐 마음속에 있는 거고 마음의 피해 정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에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배상 명령 신청을 한다 하는 게 명령이 나오는 건 극히 드문 일이고, 배상 명령은 보통은 이제 재산 범죄와 같이 사기를 쳤다, 뭐 사기를 쳐서 5,000만 원을 안 갚았다 이런 거와 같이 명백하게 나의 피해 금액이 얼마로 특정될 수 있을 때 배상명령이 보통 나오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이용하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고, 성범죄 재판을 많이 맡아본 저의 경험에 있어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인정된 사례는 제 기억에 없는 거 보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범죄에서 배상명령 절차를 이용해라 뭐 이런 글들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성범죄의 고소 대리나 피해자 대리를 맡게 되면 이런 질문 종종 받죠.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정답은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그 가해자의 경제 상태나 뭐 인간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경향성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제 남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남자가 가해자라고 제가 이제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남자가 유부남이거나 미혼인 거에 따라서 합의금의 정도는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유부남인 경우에는 보통은 자기가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집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부인이나 뭐 처자식이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거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되면 그런 게 알려질 위기에 처하니까 보통은 유부남의 경우에는 미혼인 분들보다 합의에 적극적인 경우도 많고 금액도 좀 많이 늘어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맡은 사건 중에 뭐 강사가 뭐 좀 성적으로 뭐 이렇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이 유부남이었고 해당 사실을 부인이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도 초기에 굉장히 적극 합의를 하겠다고 나오셨고 제 기억에는 그분이 한 4천만 원 정도의 합의가 됐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강간은 아니었거든요. 추행 같은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의 합의가 된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경향성을 말씀드리면 뭐 남자 가해자가 좀 고위직이라든지 알려진 사람이라든지 대외적으로 공인인 경우에는 합의 금액수는 아무래도 늘어나게 되죠. 단순 뭐 작은 기업의 직장인인 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알려진 분들은 합의에 좀 적극적으로 응하시고 그 금액도 좀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사례 또 말씀을 드리면 형사 가해자가 강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불특정 어떤 여성을 상대로 한 건 아니고 두 분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였지만 이제 술자리를 하다가 보니까 뭐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 해서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이었는데 그 가해자분이 이제 유명 기업의 오너로서 이제 이름만 쳐도 뭐 검색이 많이 나오시는 그런 분이었고 이 일이 커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거의 고소 초기 단계에 뭐 합의에 응하셨고 그때 금액은 수억 대에 이르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건의 경중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학생의 경우에도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있어요. 가해자 학생의 경우에 좀 불량 학생이었다 원래 뭐 이러면 좀 아예 이분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합의금이 지급될 여지가 없을 때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 가정에 좀 보살핌을 받고 있는 학생이다 하면 부모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있어요. 제 사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생으로 기억하고 고등학생이 카메라로 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이제 수사가 이루어진 사안이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가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피해자들에게 엄청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을 하셨고 그것도 수천만 원대 합의가 됐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범죄 피해를 겪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을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도 상당히 내용이 많은 거에서도 아시다시피 이 모든 절차를 혼자 견뎌내시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대한 피해를 입으신 건데 그걸 본인이 혼자서 대응을 해나가면서 수사관을 만나고 조사 절차에 참여하고 그 합의 과정을 혼자 뭐 이렇게 주재를 하고 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힘들고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 변호인을 선임해서 그 모든 절차를 대신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피해를 입었을 때 이거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거는 당연한 권리이고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이고 이 과정 자체가 길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 조력하에 이 과정들을 겪으시는 게 본인에게는 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희 법인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고소 대리를 하거나 피해자 대리 경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확실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혼자 이걸 겪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